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전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삼성, 현대, SK, KT 등 다양한 대기업에 지원했었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한 명을 뽑은 모 대기업 전략기획팀 등 다양한 곳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모두 블라인드인 곳에서도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스펙 때문에 붙었겠지 등의 생각은 잠시 넣어두시고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경험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정리는 첫 번째로 과거 경험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고, 두 번째로 그 경험에서 한 단어로 된 키워드를 뽑아내고, 세 번째로 그 키워드에 맞게 경험을 적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할 때는 꼭 굵직한 경험이 좋은 것은 아니고 진실되어 보이고 그 경험으로부터 느낀 점을 잘 나타낼 수 있다면 사소한 경험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 또한 굵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경험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H기업에는 군생활 도중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러 나간 경험을 적어서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S기업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이 군대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몸을 만들어 본 경험, 복학 후에 학점이 상승한 경험을 통해 최종 합격을 했고, KT에서는 조모임 때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 전공 수업에서 현장 견학을 나간 경험을 통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수업을 청강한 경험,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경험, 수업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도 모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도 나타내고 싶은 바를 잘 나타낼 수 있다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에서 한 단어를 키워드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 단어는 팀워크, 도전정신, 열정, 자신감, 창의성 등과 같은 기업의 인재상 같은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한 경험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모두 나타내려고 할 경우 의미가 불명확해져서 좋지 않은 자소서가 됩니다. 따라서 꼭 가장 잘 맞는 한 단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뽑은 키워드에 맞게 경험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경험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면접관 분들과 인사팀 분들이 보기에 대학생의 목표와 경험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도취돼서 있었던 일을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과 이 느낀 점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진실성을 위해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군대 자기소개서 예시를 들면 간결하게 적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적기 위해 5시에 조기 기상하여 곡괭이로 얼음을 깨고 쌓이는 눈을 넉가래로 쓸며 등 구체적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키워드 단어인 자신의 장점 한 개를 잘 표현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뭐뭐를 잘한다로 글이 끝나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무의식 중에 글과 지원자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므로 자소서는 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읽는 사람은 얘는 노력해서 발표를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읽게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기업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과 배운 점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필하게 될 것입니다. 스텝 2 문항 나누기 및 문항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험 정리가 되었다면 자신을 어필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업이 뭘 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은 마지막 단계인 글쓰기에 쏟고 지금은 기계적으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첫째 문항 나누기, 둘째 문항 분석입니다. 첫 번째 문항 나누기입니다. 자소서의 한 문단은 한 소재, 한 키워드만을 포함해야 하며 가장 전달력이 좋은 한 문단의 글자 수는 350에서 500자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자소서의 문항을 쪼개면 됩니다. 예시로 삼성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문항 1번은 지원한 이유 350자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350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항 2는 성장 과정을 기술화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을 포함해야 하므로 성장 과정 중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소재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소재 1에 500자, 소재 2에 500자, 소재 3에 500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 3은 천자이므로 500자, 500자 혹은 300자, 350자, 350자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 직무의 중요성, 필요성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설명에 300자를 쓰고 내가 적합한 사유, 위에 설명한 역량에 부합되는 전공 관련 소재 하나를 350자, 소재 2를 350자 적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문단에는 한 소재, 한 키워드, 그리고 350에서 500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항 분석입니다.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고 핵심적인 이 네 문항을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이유입니다. 지원 이유는 지원에 대한 관심도로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전, 핵심 가치, 경영 이념 등에 대해 나도 같은 생각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지원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 발전 방향을 물어보는 것으로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에 이 회사가 최적의 회사이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나의 목표는 회사의 발전 방향과 일맥상통해야 하므로 회사가 현재 힘쏟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밀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및 인물입니다. 지원자의 가치관, 성향, 역량을 묻는 질문으로 이 질문은 회사의 핵심 가치, 추구하는 역량에 맞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갖게 된 사건 혹은 인물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모든 글에는 진정성과 일관성이 필수이므로 경험을 지어내면서까지 맞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질문으로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문항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알았으니 이제 이것들을 찾을 차례입니다. 오늘은 경험 정리, 자소서 문항 분석에 이어 기업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SK 하이닉스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홈페이지에서 CEO 메시지, 기업 개요, 연혁, 기업의 인재상, 그리고 핵심 가치 등을 보고 중요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메모합니다. 제일 간단하지만 핵심 가치, 인재상 등 자소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SK 하이닉스의 최근의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중 사업의 내용 부분을 읽으시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증가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자신의 도전하고 목표를 이뤄낸 경험을 연결시켜서 이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땡땡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 부분에는 어떤 분야에 도전했고 성공했는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분야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자소서에 연결시켜 적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보여주고 싶은 사회공헌 활동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지 보고 이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적는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자들의 직무 설명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 선택 및 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구글의 기업명 PDF로 검색하시면 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레포트, 증권사 레포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년간의 주요 재무제표 내용과 그에 대한 분석이 있으므로 손쉽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위한 기업 분석은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업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인적성까지 합격하신 후에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기업 분석 자료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소서 글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 문단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단 작성은 첫 번째로 각 문항에 자신이 정리한 경험 배치, 둘째로 스토리라인 작성 및 살 붙이기, 세 번째로 글 다듬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험 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일관성입니다. 전체적인 일관성은 자소서의 진정성을 나타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장 과정 문항에서 제시한 자신의 비전과 지원 동기 문항에서 제시한 자신의 목표가 일관성이 있도록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 키워드로 도전을 사용하고 다른 문항 키워드로 계획력, 실천력을 사용한다면 자소서 전 문항을 읽고 나서 이 지원자는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도전하는 지원자구나와 같은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상반된 이미지의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자소서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도록 각 문항별로 적합한 자신의 경험을 배치합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라인 작성 및 살붙이기입니다. 1문단, 1소재, 1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스토리라인을 작성합니다. 스토리라인은 보통 목표를 설정한 이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노력의 결과, 이 경험에서 느낀 점, 이 느낀 점을 회사와 연결,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의 경우 갈등이 발생한 원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 결과, 느낀 점, 이 느낀 점을 회사와 연결,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스토리라인으로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내 헬스 대회에 나간 것을 소재로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작성하겠습니다. 마른 몸이라는 컴플렉스, 교내 헬스 대회 도전, 학과 수업, 아르바이트,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노력,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대회에서 수상,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오는 성취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땡땡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싶음. 스토리라인 작성은 이렇게 쓰고 싶은 내용들을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붙이기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써야 진실성이 높은 문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4cm에 63kg이라는 마른 몸이었던 저는 마른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트밀과 닭가슴살만을 먹으며 학과 수업, 아르바이트, 근력 운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진실성이 높은 문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안 써지는 소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용이 빈약해서 500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꾸 다른 내용, 키워드를 끼워 넣으며 중심을 잃는다면 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그 소재를 놓고 다른 소재를 이용해 봐야 합니다. 처음 정했던 소재보다 사소해 보여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한 키워드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나은 문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단 작성의 마지막 단계, 글 다듬기입니다. 첫 번째로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려운 글이 됩니다. 쉬운 글, 빨리 읽히는 문단을 써야 합니다. 자신이 쓴 문장이 충분히 간결한지 잘 모르겠다면 소리내어 읽어봐야 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숨이 끊긴다면 문장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입 후 선후배 간 교류가 많았고 새로운 전공 과목들이 이전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 시험에 적용하기도 어려워 처음 받은 학점은
3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이 문장보다는 편입 후 처음 받은 학점은 3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새로 입학하게 되어 선후배 간 교류가 많았고 새로운 전공 과목들이 이전과는 접근 방법이 달라 시험에 적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감정 및 느낌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 대부분 감성적인 느낌 말고 이성적인 팩트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팩트만 나열된 문장은 읽으면서 딱딱하게 느껴지고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 등 나의 감정 및 생각이 중요한 문항에는 문장에 약간의 감정 혹은 느낌을 추가해서 쓰면 좋습니다. 물론 과장된 감정으로 문장의 사족이 길어지면 안 되지만 적절한 정도의 느낌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빠르게 읽히며 무의식적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강의를 통해 부동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만 적기보다는 부동산 강의를 통해 부동산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땡땡이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두 번째 문장은 자소서를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예시로 땡땡 기사를 읽고 첨단 연구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보다는 땡땡 기사를 읽고 첨단 연구 수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가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산업 분야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다는 땡땡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저에게 이러한 것은 이 산업에 대한 놀라움과 설렘이었고 이것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도 가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자소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재상이 자신의 자소서에 녹아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문단의 끝에 한 문장 정도는 역량을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입사 후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각오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되고 도전과 성공으로부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KT는 가정용 전화기에 인공지능 기가 지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도전을 지향하는 KT의 일원이 되어 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뭐뭐한 것을 배웠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고 뭐뭐한 것을 배웠으며 이는 회사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